예, 시장의 흐름이 정말 뭐 확확 바뀝니다. 바이오가 강했다가 또 로봇이 오늘은 급등했다가 참 따라잡기 어려운데요. 이런 트렌드들 정리하고 또 그 가운데서 관심 종목까지 알아볼게요. 메가사이클 오늘은 박근영 부장님 모셨는데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사실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인데 가장 이제 강력한 쪽이 로봇이고요.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또 핵심에 현대차 그룹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제가 보기에는 반란은 아닌 것 같고요. 반격이죠, 반격. 그죠? 뭐 반란을 꾀할 수 있는 적은 아니고 반격. 그동안 워낙 눌려 있다가 사실은 관세 관련된 노이즈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고 현대차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거 플러스 또 로봇 모멘텀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두 가지 팩트에서 볼 때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현재 환경 자체가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11월 1일로 회기해서 15%로 관세가 회기되다 보니까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서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실적 자체가 나쁜 섹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PER 밸류가 뭐 5배 이 정도 수준이어서 좀처럼 너무 못 오른다라고 계속 했던 터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우선은 주가가 싸다. 이거 이제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 멀티플 확장 국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못 일어났던 상황이 지속적으로 병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삼성그룹이라고 하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LG그룹이라고 하면 로보티즈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꽤 눈에 띄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지난번 이 삼성동에서 깐부 회동이 있은 이후에 GPU가 어쨌든 엔비디아 쪽의 GPU가 한국 쪽으로 들어왔고 기존의 삼성이나 여러 가지 뭐 SK나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에 약속됐던 GPU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던 터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 현대차 그룹의 모 임원이 이제 용퇴를 하면서 전략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임원분이 이제 용퇴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이나 자체적으로 R&D를 엄청나게 해서 키우는 것보다는 아마 외부적인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점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일부 뭐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부품주 이런 것들이 로봇과 관련된 테마군으로 역시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도 나쁘지 않지만 부품주들의 급등세가 오히려 더 눈에 띄게 로봇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도 관심 있지만 말씀하신 이후로 단기적인 관심은 이제 로보틱스와 관련된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그룹들의 밸류체인들 오늘 뭐 가장 급등하는 건 이제 현대오토에 보고요. 네네. 이제 부품주 가운데는 뭐 HL 만도도 최근에 강했었고 자동차 부품주들을 로봇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실제로 뭐 얻을 수 있는 수혜라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사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뭐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뭐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력 이제 로봇 제품군인데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CES에서 현대차 그룹의 로봇 기술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에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 확장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내부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개발하기보다는 특히 테슬라와의 협업 관련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협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R&A, 뭐 R&D 이런 것보다는 결국 M&A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유수한 종목 관련된 다른 회사를 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동차 밸류체인이 로봇으로 확장이 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대규모 양산 경험과 그다음에 품질, A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관리 경험을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하지만 그 시기는 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업용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가 되는데 연구실에서 소량 제작하는 것은 뭐 로봇체 혼자서 여러 가지 뭐 토닥토닥 만들어갖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대량 양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 관리 그리고 AS까지 책임지는 생태계가 라인업이 수질 계열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현대차
제어, 특히 이제 제어 부품사 같은 경우는 로봇의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필요한 감속기나 액추에이터의 구성 요소인 고토크 모터라든지 그다음에 센서라든지 감속기 뭐 이런 것들 중에 특히 고토크 모터와 센서는 한 세대 넘는 생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게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공장 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특히 부품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노하우나 경험을 축적돼 있고 충분히 검증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현대차가 26년 초에 CES에서 로봇 기술 투자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연초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도 좋지만 부품사들의 각광이 좀 더 이루어지는 모습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품사들은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 부품사들도 사실은 과거의 자동차의 밸류체인의 부품사들은 몇몇 개 빼놓고는 사실 되게 부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동차 쪽에서보다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 좋게 보십니까? 네, 결국 뭐 현대차, 기아도 GPU 구매 계획 발표 이후에 CES에서 연초에 로봇 관련된 기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종목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뭐 현대 모비스와 만도가 또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에 액추에이터 납품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액추에이터 AS 사업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관제 시스템과 데이터 센터 관리를 맡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삼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도 미국 빅테크에 납품되는 로봇 업체 두 곳과 액추에이터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자동차 부품사로서 검증된 고토크 모터 성능이 로봇이나 방산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사면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OS랩 같은 경우도 SLE 라이다를 모듈 형태로 현대차 이동용 로봇에 납품할 예정인데요. 현대차 1차 시스템 부품사인 SL이 품질과 양산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서 SOS랩 같은 경우도 관련주로서 지금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또 관련된 로보틱스 모멘텀의 이야기는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뭐 시장의 핵심은 여전히 반도체이고 내년에도 사실 의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겪으면서 그 자리를 뭐 바이오나 로봇이나 특별히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은 로봇이 강한 건데요. 그럼 반도체는 이제 주도주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어리석은 질문 아닌가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뭐 로봇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 AI 다음은 로봇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이 로봇과 관련된 중국의 제조업의 부활을 경계하는 뭐 그런 포석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AI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세대는 로봇으로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내면서 오늘 국내 시장의 로봇 섹터 관련된 부분들이 좋아지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수급이 뭐 기존의 AI가 굉장히 좋았다면 로봇이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수급 이동 때문에 반도체가 좀 빠지고 지금 오늘 반도체와 소부장이 좀 밀리는 이유는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 디레이징 되고 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회사 측은 부인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이제 디인포메이션에서 이제 제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당히 좀 공격하는 듯한 뉴스를 냈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또 대응을 했습니다. 근거가 없고 이해를 잘 못하는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기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꽤 빠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미나이 3를 발표했던 알파벳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엔비디아 진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몇 개 종목들이 같이 있는데 이쪽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약간의 수익성 우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우려가 점쳐지면서 주가들이 빠졌는데 다만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놓고 보자면 AI 시장이 좋고 데이터 센터가 좋고 다 좋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HBM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레거시 DRAM이 워낙 모자
모자랄 정도입니다.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B2C, 일반 고객 소비자로 넘어가는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부를 접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급이 없어요. 수익성이 훨씬 높은 B2B, 기업과 기업 간에 대한 부분들을 물량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용 관련된 사업부를 접어버리겠다. 그 정도 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상향 조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사분기 비수기에도 60에서 100%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적어도 2개 분기, 그러니까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가격의 상방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뭐 PC나 스마트폰 가격도 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만큼 레거시 커머디티 디램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이미 그 레거시 커머디티 디램이 이미 HBM의 수익성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좀 좋은 분위기로 가는 상대적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HBM에 대한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꺾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소부장 같은 경우, 특히 장비주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수익성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증설을 많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긍정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제는 반도체가 메인이에요, 로봇이 메인이에요.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로봇과 반도체를 비교하면 반도체는 좋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자막처럼 로봇이 요거 얘기하고 반도체 다시 갈게요. 로봇이 차기 주도주가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아까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 봤잖아요. 네네. 로봇주 자체적으로 많은 로봇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 어느 전문가가 나오더라도 로봇주에 대한 밸류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좀 다 조심스러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스토리 라인으로 주가들이 움직이고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HL만도나 모비스나 뭐 이런 종목들, 현대 오토에버 같이 숫자가 당연히 절대적 평가로 돼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편안하게 보일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은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급등락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로봇주로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뭐 로봇주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에 방점을 찍겠다 그러면 수급은 몰릴 수 있는데 펀더멘탈리 지금 반도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반도체를 주도 섹터에서 빼고 로봇 쪽으로 달려갈 이유는 없다. 다만 포트상에 일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정책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이야기한다면 포트상의 일부 정도를 좀 가져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도 큰 거기 때문에 로봇은요. 다시 반도체로 와서 마무리를 하면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정을 좀 기간 조정 내지는 일부 가격 조정인데 줄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소부장은 전반적인 확산이 아니라면 소부장보다는 삼전 닉스에 주목하는 게 집중하는 게 더 좋습니까? 네, 캐파에 대한 부분들은 보수적이라 말씀 좀 드렸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은 이미 좀 먼저 선반영되면서 꽤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공이 지금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4분기 영업이 컨센이 14조, 15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벌써 적게는 17조 이상, 많게는 21조까지 추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서프라이즈가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하이닉스도 그런 과정에서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시에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더 편안하게 모아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로봇이나 바이오나 관심이 있지만 반도체를 대체하는 반도체의 자리를 빼앗고 주도주 1등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걸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네,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주도했지만 그 전까지 트럼프 오면서 상반기에는 조방원이 대장주였는데 지금은 약합니다. 조선방산 원전은 이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실적 근거로 다시 바닥을 다지고 포트에 넣어야 되는 건지 요 섹터는 질문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선 업종들도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워낙 많고 유럽 쪽으로 지금 LNG 관련 수출을 꽤나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LNG 선에 대한 발주가 많은 양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한국이 당연히 가져갈 걸로 보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없습니다. 물론 지금 평화협정 관련된 부분들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베네수엘라인가요? 마약 관련해서도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 쪽의 방산 관련된 지출액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서 방산업종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원전도 당연히 좀 데이터 센터로 생각한다면 결국 모자란 전력은 원전이 가장 많이 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방원은
시기적인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 좀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실적이 증명을 하게 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또 섹터이죠. 조선방산원전이요. 예, 주요 시장의 트렌드들 분석해 봤고요. 오늘 부장님 관심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구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종목 가운데 풍산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산업재인 뭐 구리 이 부분이 있는데 차이나 사이클 이후에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조금 더디긴 하지만 가격은 지금 광물의 공급이 결정을 해왔고 구리가 가격의 차별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유는 공급의 강소와 수요의 증가 때문에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최근에 구리 가격을 급등을 예견하는 분석 자료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급의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품위가 하락하고 있고 채굴 난이도가 상승 중에 있으니까 공급이 단기간 내에 가기가 좀 어렵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요. 방산업종이 조금 더 회복을 한다면 역시 풍산 같은 경우도 탄약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방산사업부 매출도 눈에 띌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 증가도 타이트한 수급에 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기차라든지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위주의 수요 상승이 결국은 전통적인 전방 산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요 증가율을 갖고 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풍산이 조정 이후에 지금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한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리 가격 급등에 따른 신동 부분의 외형 성장 그리고 방산 부분의 반등을 겨냥한 방산의 수출 비중 증가, 이익률 개선세 이 부분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메가사이클 전략과 종목 이야기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